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질 신문이나 명문화의 들려주세요. 지금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저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호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3인 성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판결문에도 보면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3인의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이 3인 성호로 인해서 진술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3명의 진술, 세미나, 허위 증언의 대가로 3명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부수는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김성태 씨는 지금 구형이나 보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받고, 지금 김성태 동생에 대한 지금 또 구형 약속이 있었네요. 한번 진술해 주시죠.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모두 실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쌍방울 회사 관계자들이 여러 구속됐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1심에서 다 이렇게 낮은 형을 구형해서, 예를 들면은 김성태 씨의 동생도 구속됐었는데 원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박상영 검사가 내가 힘을 써서 6개월로 구형을 맞춰서 바로 나가도록 자기가 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이 세 3인을 포함해 가지고 쌍방울 측 관계자들 전부 석방한 것처럼 나도 석방을 시켜주겠다.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애증을 들으면서 저한테 강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네. 박상영 검사가 얘기한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 차례 이제 오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차례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상영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박상영 검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검찰 측하고 얘기된 부분은 스마트폰 대납은 절대 아니었고, 그 뒷부분에 있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황을 일부 알았다, 이렇게 진술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고 저의 당시 변호인한테 상의했더니 변호인도 그게 좋겠다, 그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아까 설주환 변호사님 얘기하던데 당에서 보냈다고 하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 양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의 진술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몰려서 마지막에 그 보고에 대해서 좀 함정을 팠죠. 그러니까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입회했던 같이 계신 변호인한테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있느냐 좀 봐달라, 검색해달라 해서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토론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뭐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야,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 당시에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그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정황 정도로 그냥 합의하자 했다가 지금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이제 증인께서 그 쓴 옥중 서신에 의하면, 자, 상부에서 동의가 안 된다.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당신이 주범이 안 되고 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보고를 한 걸로 그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처벌받을 위험, 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정황이 그런 정도면은 특히 검찰에서 특히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는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는 적절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그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저를 이제 말하자면.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죠. 그 검사가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지금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옥중 서신의 형태로 지금 증언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3인이 성호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황에서 제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는 회유,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 압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압박이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추가 수사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특히 지금 여기 신명섭 국장 구속시키는 것과 같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제 뭐 구속영장 낮춰놨다. 지금 네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지금 시범 케이스로 신명섭 국장을 하나 구속시켰는데 연이어 누구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 그 밖에 이제 그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더 줬다, 뭐 뇌물을 더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13호에 갔다가 위에 1514호에 또 보내가지고 1514호에서는 별건을 수사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박성현 검사는 저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자고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다 받으셨죠? 자료 지금? 네. 제가 속독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이화영 증인. 예. 여기 비망 318 이화영 수원구치소 이게 접수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구치소 정식 허락을 맡은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일기 형식으로 써 있던데 그날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날 썼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술자리가 벌어진 날도 제가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수원구치소에도 검찰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왔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 일기를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좀 다시 해보니까 6월 18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은데, 아까 뭐 한꺼번에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네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의원님들은 없으실 텐데 그래서 물어볼 텐데, 보통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검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는 집필 내용 이런 것은 교도소 구치소 자체 내에서 압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것은 합법적인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앞에 보면 그 도장이 있습니다. 네, 도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라.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좀 다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오늘 국회
증인 출석하면서 구치소 허락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그 겁니까? 이전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출이 됐었고요. 네. 제가 오늘 참고로 제가 좀 그 내용들을 일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가 예. 의원님들이 계속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그 전문을 차라리 제공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네, 제공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도 수원교도소에 계신가요? 수원 구치소 수원 측에서. 구치소 구치소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자료다라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